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도 보면서 지금 육상 분야 소형 모듈형 원자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호입니다. 예. 오늘 지금 발표에 앞서서 계속 미리 전에 발표해 주신 분들의 좀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병진 회원님이 말씀해 주신 많이 저희들이 이제 경직돼 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이렇게 스마트를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넘게 스마트 개발을 해왔는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뭔가 계속 뭔가 창의성이 커지고 혁신성이 커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20년 동안 살아왔다기보다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 처음에 뭔가 새로운 것들 많이 해보겠다 하고 시작을 했다가 이제 계속 모델을 만들고 인허가를 받고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모델에 참여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좀 좋아지기보다는 계속 뭔가 덧붙이고 커지고,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어떻게 이렇게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 좀 지저분해지는 뭔가 좀 단순해지지 못하고 이런 쪽을 항상 가왔던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그러고 항상 해왔던 것들이 이게 어떤 그런 분야 간의 연계 회의나 기관 간 연계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뭐 저런 이렇게 좀 경직돼 있어서 뭔가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은 좀 많이 훨씬 더 좀 이게 좀 더 진전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저희들이 원자력이라는 산업의 특수성이, 그러니까 좀 화력이나 일반에 비해서는 워낙 어떤 그런 대규모이고 어떤 장기간한 사업이고, 특히 이제 인허가나 규제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경험에 의하면은 이것저것 새로운 걸 해봐도 결국은 그냥 보수적인 게 최고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디시전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원자력을 하면서 원자력의 설계, 어떤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있으면서 약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던 점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육상 분야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그래서 국내 현황, 특히 이제 스마트 개발 및 현재 수출 관련된 현황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략 SMR의 개요, 그다음에 스마트 수출 및 상용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연구 개발 과제를 하고 있는 스마트 혁신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SMR 개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좀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이제 어떤 태양광 패널이 이제 급격하게 좀 가격이 제작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떤 뭐 이제 제작 단가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좀 원자력하고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워낙 원자력이 장기가 10년 이상의 프로젝트이고 워낙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 쪽 투자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측면 때문에 SMR이 가지는 상대적인 장점들, 그러니까 건설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고 기존 통전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각국이 SMR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사우디 스마트 동반자 협력을 통해서 지금 스마트 수출을 좀 추진 중이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필리핀, 요르단, 그다음 인도네시아 등 어떤 SMR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과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출 국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한수원, 원자력연구원, 사우디의 K케어가 함께 지금 현재 표준석의 변경 인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다음 발표 주제이기도 한데요. 산학연 공동으로 ISMR, 이제 다른 말로 혁신 SMR이라고 부르는데 가칭 ISMR을 좀 공동 기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MR 시장 측면에서 이 시장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보고서가 있는데요. 제가 좀 여기서 좀 오늘 설명드릴 자료는 OECD NEA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은 한 2035년까지 한 총 20.8기가와트의 SMR 건설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자체 어떤 러시아, 중국, 미국처럼 자체 공급을 제외하고 진짜 수출이 가능한 수요를 12.6기가와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메가와트당 1조 정도 생각하면은 한 126조 원의 신규 건설 시장이 발생할 걸로 전망됩니다. 다만 SMR은 시장 측면에서는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장밋빛 시장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은 좀 크게 열리지 않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뭐 장밋빛 시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리지 않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보고서들이 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그런 SMR이 주장하고 있는 모듈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원전에서 아직은 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아직은 좀 비판적인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작년에 발간된 IAEA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7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이고요. 요 그림은 이제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스마트와 반디 60S가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티에서 개발하고 있는 납 비스무스 원자로도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이 좀 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게 영국, 프랑스, 뭐 중국, 러시아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 SMR을 시작했던 거는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이슈보다는 오바마 정부 하에서 이제 미국이 어떤 기존의 웨스팅하우스나 어떤 그 지위까지는, 그러니까 대형 피동 원전까지는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해왔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뭐 TMI 사고도 있었고 해서 계속 어떤 정체돼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많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대형 원전 측면에서는 자체 생태계도 거의 이제 많이 좀 이미 잃어버렸고, 새로운 어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원전이 좀 낫다 측면에서 DOE가 그 주도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DOE 매칭 펀드로 해서 이제 뭐 뉴스케일, 엠파워, 웨스팅하우스, SMR 등이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치고 나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록 엠파워는 이제 스케이트홀더를 확보 못해서 이제 사업이 거의 정체됐지만, 그러니까 다행히도 뉴스케일이 계속 이제 좀 DC까지 받았고, 이제 2029년에 어떤 초턱이 상업 운전을 개시하겠다 한 것들이, 이런 측면들이 아마 최근에 SMR 관련돼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큰 아마 기여가 되는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 따라서 지금 프랑스, 영국 도 이제 열심히 새로운 개념들에 대해서 정부 및 민간 펀딩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한 전체적으로 한 71개 정도가 개발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하고 러시아가 제시하고 있는 노형이 제일 많습니다. 일본도 생각보다 좀 많은 게 어떤 약간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기도 하지만요. 여기 나온 데이터들이 그다음에 개수상으로는 뭐 일본이나 중국도 꽤 있고요. 보면은 경수령이 대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등경수로 과학경수를 합쳐서 제일 많고, 최근에는 이제 좀 그 비경수령으로서는 그 MSR 용융염 리액터들이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이 이게 좀 진척되고 있는 것들이 좀 특이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단계가 한 40기 정도 되고 기본 설계 50기에서 뭐 그 정도 되고, 이제 인증 측면에서 보면은 그 스마트가 2012년에 표준 설계 받은 바 있고, 미국이 작년에 그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마트 수출 및 상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건설보다는 수출을 통한 그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97년부터 지금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전력 생산 및 해수 담사, 그러니까 지역 난방 목적으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2012년에 표준 세계 인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을 다 더해 보면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연결되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한 20년 동안 개발되어 있기 때보다는 처음에 뭐 개념 설계, 뭐 그다음에 작은 프로토타입 실증로 뭐 건설, 그다음에 표준 설계, 그다음에 안전성 향상, 그다음에 탄사우디 공동 정보, 이렇게 약간 좀 전체적으로 기술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각각의 어떤 그런 독립된 사업들이 한 3, 4년 정도 주기로 해서 계속 좀 이름을 바꿔서 좀 진행됐는데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을 다 합치면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되는 이런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가장 대표적인, 지금까지 이제 개발된 노용으로서는 가장 그 개발 수준이 높은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지금은 많이 일반화되긴 하지만은 일체형 원자로라는 데서, 일체형 원자로라는 건데요. 그 증기 발생기, 가압기, 펌프 등을 이제 원자로에 내장함으로써 원자로 발전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고인 대형 그 냉각재 상실 사고를 근원적으로 그 배제시킨 이런 개념이고요. 이에 더해서 피동 안전 계통을 도입함으로써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이런 그런 전력 상실 사고가 이제 근원적으로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된 안전한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측면에서는 전력 생산이 주 목적이지만은 해수 탐사라든지 지역 난방 목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주로 출력 규모라든지 세이프티 측면에서 이러한 비전력 쪽에 좀 더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는 이제 가장 최근 사업으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한사우디 스마트 동반자 협력 1단계 사업으로서 스마트 건설전 설계를 했는데요. 스마트 건설 설계 사업은 2015년 3월에 우리나라와 사우디와 협약된 체결된 스마트 설계와 사우디 시범 원자로 건설을 통한 기술 공유 및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공동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반자 협력 구축 MOU를 15년 3월에 체결했고 MOU의 1단계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스마트는 기존에 이제 국내 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설계가 됐는데 사우디에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전 설계 사업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사우디 부지 요건, 그러니까 홍해 연안의 양부 쪽 지역 데이터를 받아서 안정성 향상 결과를 반영을 해서 원전 플랜트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문서 및 인허가 문서가 완성이 됐고, 특히 이제 사우디 엔지니어 48명에 대한 원자로 설계 기본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후에 한수원과 같이 이제 2단계 첫 호기 건설과 있는 협력을 지금 추진 중인데요. 아직 여러 가지 어떤 저유가라든지 뭐 코로나 등으로 해서 아직 특별하게 많이 좀 그런 획기적인 안전 진척은 못 이루고 있지만은 사우디하고 첫 호기 건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한사우디 원자력 공동연구센터를 통해서 차세대 스마트를 포함한 이런 후속 R&D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고, 이런 양국 간의 이제 스마트 협력은 스마트 운영위원회를 정기적 개최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 운영위원회는 올해 한 3분기 정도에 지금 개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는 2012년에 이제 표준세계 인가를 획득을 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사우디 설계를 진행하면서 지금 출력이 약간 증가됐고 완전 피동 계통을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우디 측이 이제 토톡이나 추출위에서는 좀 자체 규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좀 인증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사우디 건설이나 수출위에서는 새로 수정된 모델에 대한 인가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카케어가 이제 같이 지분 참여를 해서 지금 표준설계 변경 인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12월에 이제 3개 기관 공동으로 원안위에 스마트백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였고, 저희들이 좀 서류 적합성이나 자격 관련된 몇 가지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서류 적합성이 좀 약간 지연이 됐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한 5월 말이나 한 6월 초쯤에 본 심사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된다면은 올해 말이냐 내년 초에 어떤 기술적인 심사를 완료하고 한 내년 말쯤에 원안위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는 별도로 이제 추가적인 수출국 발굴을 위해서 이제 한성과 같이 인도네시아, 요르단, 필리핀 등을 대한 공동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좀 수행했거나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 어떤 체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아공, 요르단 등에서 이제 자국의 어떤 SMR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 쪽에 이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건설 제안서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제공을 하고, 그 이후에 좀 SMR 관련된 추가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 특히 좀 뭐 IAEA나 OECD 등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르단 측에서 암만 아카바 워터 디솔리네이션 앤 컨베이언스 프로젝트라고요. 어떤 아카바에서 해수 담사를 통해서 수도인 암만까지 무료 공급하는,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담수 설비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와 그리고 수송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 그걸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평가해 보면 딱 대략 한 스마트 2개하고 필요한 전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약간 좀 한번 요르단 쪽에 잭하고 같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협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사우디 공동 원자력 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한사우디 동반자 협력 강화 확대 및 사우디의 원자력 연구 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2019년 9월에 IA 총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했고요. 동년 12월에 일단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 4개 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최근에 정책 및 원자력 이용 다변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요 이용 다변화는 결국은 담수 전용 플랜트인데요. 담수 전용 소형 원자로 이런 류의 개념 개발 내용을 포함해서 두 개 과제를 6월 중에 착수 예정인데요. 이 과제를 위해서 지금 옆 건물, 저희 있는 건물 옆 건물에 이제 공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7명 정도의 원자력 K케어 직원이 지금 상주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에는 사우디 지금 계속 좀 파견해서 한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을 상주시키면서 그 공동 연구를 활발히 하려는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이게 K케어가 아직은 그 연구 기능이 좀 없습니다. 사우디에. 그래서 그 일종의 그 원자력 기구 비슷한데 좀 사우디의 원자력 연구원 비슷한 걸 설립하기 위한 일종의 그 요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우리 원자력 연구원 내 공동 연구센터를 통해서 양국이 관심을 가지는, 특히 그 스마트 혁신 기술 개발 과제, 그러니까 이후에 설명드릴 그 스마트 혁신 기술 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요 한 사우디가 공동으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상용화와 별도로 이제 최근에 이제 워낙 그 해외에서 SMR 관련된 기술 개발이 활발히 되기 때문에 스마트의 어떤 기존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좀 추가로 좀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 측 또한 어떤 1억이 아니라 어떤 후속 계속 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반응을 해서 어떤 주도권 및 기술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혁신적인, 그러니까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과기부 사업으로서 작년에 착수되어 2024년 5년 동안 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안전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 중이고, 그 사우디와 공동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24년에 목표하고 있는 것들은 그 IAEA에서 좀 진행하고 있는 그 일반 원자로 안전성 검토, 제네릭 리액터 세비티 리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런 혁신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받는 이런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 목록을 보면은 경제성 향상과 안전성 향상 크게 두 부류로 있는데요. 인식 개파전 증기 발생기는 및 디퓨저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쉐렌 튜브 타입, 그 쉐렌 그 튜브 타입에 비해서 좀 더 어떤 그 실패 확률이 낮고 아주 소형화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이제 스마트에 비해서 스마트에 사용된 증기 발생기보다 한 볼륨 측면에서 한 4분의 1 정도 이하로 줄어들 수 있는 소형이면서 좀 더 그 내구성이 튼튼한 이런 인식 반응 증기 발생기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원자력 냉각제 펌프는 캔드 모터 펌프인데 기존의 코일이나 모터 아니면 건선유의 좀 내구성을 좀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서, 기존에는 이제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쿨러가 필요했습니다. 그 냉각 그 유로가 필요했는데 냉각 유로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고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캔드 모터 펌프를 이런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소기 블록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공용 설비를 높여서 어떤 안전성, 집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이고, 지능형 자율운전은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통한 자율운전 능력의 향상입니다. 안전성 상승 측면에서는 용기자착형 경밀 배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저희가 일체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대형 원자로 상시 사고는 없지만 몇 가지 뭐 CVC라든지 소형 배관의 파단조차도 여기에 그 용기자착형 경밀 배부를 통해서 그것도 초기에 그 아예 그 배제를 시킴으로써 기본적으로 안전 지휘를 위한 요건을 최소화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BWR X300도 이제 비등 경수료인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lok화에 대처하는 걸로 좀 생각됩니다. 피동 안전, 그외 이제 피동 안전 계통 최적화, 혁신 안전 등 전력 생산 계통, 그다음에 내장형 제어 구동 장치 등에 대한 이런 여러 어떤 그 원자 연구를 주도해서 이런 혁신 요소 기술들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저희들이 목적은 이러한 기술 개발 통해서 스마트의 어떤 경쟁력 및 안전, 그러니까 어떤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산학력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혁신 SMR에 필요한 어떤 기반 기술로도 활용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현재 스마트 혁신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